안녕하세요. 늘 나 자신한테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작은 후유증으로 살짝 다리를 저는 버릇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지 전혀 모르고, 가끔 후유증으로 심한 날들에만 어디 안 좋냐 소리를 듣는 정도예요. 다행히 증상이 심한 환자들보다는 증상이 미비해서 전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외동딸인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늘 걱정만 시키는 딸이었고, 지금까지도 언제나 부모님이 항상 제 걱정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당연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무조건 제 앞길 제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걱정인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제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수긍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정상적인 여자랑 살아도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세상인데 저 병자랑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참네. 엄마가 속이 문드러진다 아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병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 꼭 그래야만 했어? 아무리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다지만.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예전에 소아마비를 앓은 거고 지금은 거의 후유증도 없는 상태예요. 엄마도 보셨다시피 처음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듯이 저 역시도 단점 투성인데 몸 조금 불편했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유리민 진짜 그거 하나 빼면 장점 가득한 애인데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속상해서 그러지. 내가 어디 가서 병자 며느리 얻었다고 얘기해봐. 다들 뭐라고 수군대겠어? 넌 진짜 엄마 마음 모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에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후회해도 네 팔자 네가 꼬는 거니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결혼이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조금이라도 불편한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걸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은 상견례 때부터 시부모님들에게 최대한 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미워하실까봐 애써 먼저 부모님께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면 참 멋지게 살아가실 분들인데 괜히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구나 라며 마음이 아팠죠. 인석이 보면 인물 참 훤칠하다 생각했는데 사돈 어른을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칠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그러게 우리 인석인 이렇게 하자 하나 없이 멀끔히 키도 크고 잘생기게 낳아놨는데 유리민젠 왜 저 모양인지 사실 좀 놀랐어요. 뭐 말하기 전까지 몰랐지만 이게 또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 대보세요. 아들놈 하나 있는 거랑 척지기 싫어서 결혼은 허락한다만 이게 왜 믿지는 장사입니까? 이러려고 뼈 빠지게 아들 키운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면전에 대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빠와 엄마는 얼굴이 굳어지셨지만 최대한 이 자리 좋게 해서 끝내보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정말 부들부들 화가 났고요. 말씀이 조금 무례하시네요. 그래도 유림이 저희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인데 그렇게 대놓고 마음에 안 드신다니. 당신 그만해요. 네, 사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저희 딸 이제는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살고 있고 사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들이 보기엔 아무도 소아마비를 앓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에 사실 저희 딸도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지만은 않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면 뭐예요? 몸이 그런데 애 낳아서 지그 엄마 닮으면 안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에휴, 근데 뭐 어쩌겠나요? 제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펄쩍 뛰는걸. 정말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하는 건 줄로만 알아요. 아셨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 참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냔 말이야? 그러라고 키운 줄 알아? 그리고 이왕 결혼 허락한 거 저희가 굉장히 믿지는 장사인 거 알죠? 예물 예단 혼수, 아파트까지 싹 다 해와야 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아닙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대출 껴서 아파트까지 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말려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으름장을 내며 으르렁대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상견례 장이더군요. 마음속으로 이 결혼을 없자고 100번 생각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겠다는 믿음, 신뢰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다독여 주셨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한 딸이 선택한 이 결혼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나 엄마 아빠가 싫다고 하면 이 결혼하지 말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이런 거 겪어야 해? 결혼 안 하고 말지.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면서 결혼하기 싫어. 뭐 내가 내 앞가림 하나 못하겠어? 그래도 네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빠가 외면할 수가 있어? 우리 딸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다 아는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네가 지금에서야 네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 아빠는 이런 거 100번 겪어도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휴, 엄만 모르겠다. 우리 딸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에 시집가야 하는지. 인석이만 보면 당장이라도 결혼 추진이지만 네 시댁 자리 자체가 엄만 너무 별로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면전에 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꼬락서니. 에휴. 그만해요. 애 마음 불편하게. 우리 딸이 처음으로 좋다고 하는 남자인데 옆에서 우리가 지지해 줍시다. 묵묵히 말이에요. 아빠의 말에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했지만 저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부족한 딸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걱정만 끼치고
결혼할 때까지도 걱정을 끼치는구나 하며 결혼하고 나서는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먹었답니다. 내가 행복해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지. 그래 이것만이 전부고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들도 풀리실 거라 여기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버티고 버텼어요. 이런 거 하나 못 버틸 각오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도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아내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도무지 곁을 내주시지 않는 분이었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뭐 이제 병자딸 해치웠다 이거야 뭐야? 결혼 전엔 그렇게 우리 집 가전도 바꿔주고 사돈사돈하면서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입 딱 씻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말해봐, 네 입으로.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잘 살길 바라실 뿐이겠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언짢으신 거예요? 병자딸 우리 집으로 넘겼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딸도 꼴랑 하나밖에 없고 너희 집 얼마나 잘 사냐? 가정만 바꿔줄 게 아니라 요새 내 몸이 좀 안 좋아 이것저것 다 쑤시고 아프고 나이 들어서 멀쩡한 데가 없어. 안마기 좀 사줬으면 싶은데 우리가 너 받아준 것만으로도 그 집에선 아주 감격할 일 아니니?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부자인데. 병자딸. 저희 부모님이 인석 씨 보고 꼴통대학 나와서 좋겠다 하시면 좋겠어요? 말 좀 제발 가려하세요. 참고 있으니까. 뭐야? 꼴통대학? 너 속으로 우리 아들 무시하고 있었지? 이 병자가 어디서 우리 아들 대학 가지고 따따붙다 말이 많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병자 보고 병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내 식구가 이런 병자라니 진짜 안 믿겨. 나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의 요구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꽤 부유한 편이었고 그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책이라도 잡힐까 시부모님 때 가정까지 다 바꿔주시고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안마기를 좀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어요. 얼토당토 없는 소리에 딱 잘라 거절했지만 참 끈질기게 요구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부분을 들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딱 잘라 시어머니에게 거절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안마기 나중에 인석 씨랑 상의해서 저희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왜 그것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했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도 없고 제가 무슨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뭐야? 너 정상적인 집에 네가 시집 갈 수나 있었겠어? 너같이 파란 쪽 질질 끄는 애가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에 시집을 오냐고. 소방 맞아도 한참 전에 맞았지. 내가 처음부터 속은 거 생각하면 아주 열불이 터져. 그럼 너네 부모가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저 발 안 끌고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미미한 후유증만 남아있는 건데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도 당사자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건데요. 말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기는 인석 씨랑 상의해서 한번 구매해 보는 걸로 할 테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뭘 바라시거나 당당히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자 주제에 날 가르치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내가 저런 병자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정말 화가 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안마기 사건이 대두가 되어 절 더 괴롭히려 했고, 신혼집과 시댁이 3분 거리인데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무조건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며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하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잠도 없으신지 5시부터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통에 정말 돌겠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로서 아침밥 차려드릴 수 있다고 좋은 마음을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마음이 들기는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바쁜 출근 시간에 꼭 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화를 내었거든요. 또 엄마 전화야? 아, 돌겠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가서 얘기 좀 할게. 아침마다 출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고 와서 밥을 하라니.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나도 볼 때마다 엄마가 이런 분이었나 싶으면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아니야, 집도 가까운데 아침밤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불평불만 가지면 또 나만 화나잖아. 갔다 올게. 힘들면 꼭 말해, 알겠지? 내가 못하게 할게. 너도 참지 말고 나한테 하소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하란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전적으로 내 편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정 간신히 일어나 어머님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으나 막상 차려드리면 드시지도 않고 그저 천으로 덮어 놓으라고 하셨죠. 아버님 또한 거의 어머님 손아귀에서 지락펴락 당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침을 차리는 걸 보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 2달을 그렇게 아침밥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남편 또한 아침에 바쁜데 출근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시댁에 가는 걸 말렸고요. 다 차렸니? 거기 천으로 덮어놔라. 이따 점심에 먹게. 그리고 좀 똑같은 반찬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라.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롭니? 먹는 것도 고역이야 아주. 몸 불편한 며느리 받아줬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네가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와서 아침마다 밥해. 그리고 출근하고. 옛날엔 다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드시지도 않는데 매번 이렇게 차려만 놓으라고 하면 저 좀 황당하긴 해요. 출근길도 좀 먼 편이라 빨리 준비해도 거의 간당간당한데 이렇게 밥까지 매번 차리고 출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안 드실 거면 그냥 저녁을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저녁은 잘 드시니까요. 아버님도 저녁에 일찍 들어오시고 하니 제가 보기엔 저녁이 날 것 같은데. 뭐야?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차리라면 넌 차리는 거야. 병자 며느리 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얻어먹어? 양보한 거다. 병자라서 못하겠네요, 어머니. 이렇게 힘든 걸 병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한데 아침은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차려 드세요. 그놈의 병자. 말끝마다 어머님은 절 병자 취급하며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곤 했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정말 엄마뻘 되는 사람이 저에게 저런 모진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뛰쳐나온다면 평생 부모님의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래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싶어 사실 저 말이 있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안 가기로 마음먹었죠. 안 간 지 딱 3일째가 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밥상을 차리러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난리가 나셨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 집을 엎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최신형 핸드폰을 박살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같은 시부모 아침밥 3번이나 안 차려줬다며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원래도 화가 많으셨지만 이 모습을 보니 놀랐어요. 너 시애미 말이 우습냐? 내가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했지? 그걸 무시하고 네가 오지를 않아?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는데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네가 3번이나 감히 내 말을 어겨? 드시지도 않는 밥 왜 차려야 하냐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전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 못해요. 분명히 차려드릴 수 있다곤 했어요. 어머님의 밥을 드신다면. 근데 드시지도 않는 걸 제가 뭐하러 가서 아침부터 해야 해요? 억지 좀 그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차라리 차려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 엄마, 그만해.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거야? 가운데서 아들만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이럴수록 나도 엄마한테 정 떨어져.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라고요, 제발. 뭐? 인석이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저 병자년이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어디 맛 좀 봐라. 시어머니는 눈이 획가닥 도셨는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제 핸드폰을 박살내었어요. 받지도 않는 전화 필요도 없지 아니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부서진 핸드폰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인간과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답지 못하게 당장 나가요. 가뜩이나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진짜 이러실래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얘가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리 좀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 고부 사이에 끼어든다는 거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얘 고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쩜 이리 생각들이 짧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시려고 아침밥 운운하면서 괴롭히는 거 몇 번이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애초에 며느리로 절 왜 들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뭐, 어른? 너 지금 나한테 어른답지 못하다고 했어? 다리만 병자인 줄 알았더니 생각하는 것도 이거 완전 병자 아니야? 네 집에서 뭘 배워왔어? 병자 딸년 아주 곱게 오냐오냐 공주님처럼 키웠겠지. 뭘 가르친 거나 있었겠어? 사돈이 와서 빌어야 해. 엄마, 말 조심 좀. 유림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 일단 지금 둘 다 흥분했으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자. 시어머니의 또다시 병자라는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길로 전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와 이제 함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이죠. 막상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다 부서진 상태라 전화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남편에게도 괜히 화를 내며 제 갈 길을 묵묵히 갔어요. 갈 길을 가다 보니 막상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집이더라고요. 친정집에 도착을 하고 얼마나 하염없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말. 아니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니? 됐어. 잘 나왔어. 당장 이혼해. 그런 집에 너 어울리지도 않았어.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너를 구박했다니? 자기네 집이 얼마나 잘났다고? 꼴랑몸 멀쩡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애를 괴롭혀? 미안해 엄마 아빠. 인석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랑 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냥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더 이상 인석 씨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제 그 옆에서 시어머니 얘기 듣는 것도 지쳤어요. 미안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미안해 정말. 제 모습을 보고 강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참 침착했고 오히려 제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 골프채 하나만을 들고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나가자 혹시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아빠를 말리러 쫓아나가셨죠. 그리고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도착한 곳에 다다랐을 때는 시어머니네 집 주차장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노한 친정아빠가 시부 최신형 벤츠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경보음이 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헐레벌떡 사색이 돼서는 집에서 나왔죠.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뽑은 최신형 벤츠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엄마와 전 말릴 새도 없었고 아빠는 묵묵히 벤츠를 골프채로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말이에요. 늘 온화했던 아빠이기에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이나 아세요?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너네 장인 말리지 않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유림아, 아버님 좀 말려봐.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발 먼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아니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에요? 병자 딸을 두셔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꼭 병자 같네. 예, 경찰 불러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아무리 돈이 차고 넘쳐도 그렇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주 합이고 뭐고 없을 줄 알라고. 시댁은 아빠가 하는 행동에 난리가 났고 곧이어 아빠가 입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답니다. 당신들 집배 당장. 계약 끝나가지. 전세금 올릴 거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당신 정년퇴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관리인 면접 받더라. 채용한다고 한 거 취소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너 우리 딸 평생 지켜준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빼게 만들어? 너도 너네 부모랑 손절할 거 아니면 당장 이혼해. 난 내 딸 다신 저 집안에 안 보내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그쪽 집이라니. 분명 젊은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남편 경비 취직한 곳이 당신 건물이라고? 아니 아무리 부자라지만 집이 몇 채에 건물이 몇 채였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믿기 싫음.
등기부 등본 떼보던가. 지질하게 이렇게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내 딸 눈에 눈물 뺀값 혹독히 치르게 해주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더 없이 살아봐.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그저 딸아이 하나 잘 살길 바랬던 것뿐인데. 사실 시어머니네가 살고 있던 집은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어요. 제 집을 구해주시면서 마침 매물로 나온 시어머니 댁까지 구매하셨고, 전세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걸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한 시아버지는 노후에 쏠쏠하게 용돈벌이라도 할 겸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이 되셨는데, 그 건물마저도 저희 아빠 건물이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빠 혼자 알고 계셨고, 굳이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고 말았죠. 당장에 본인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럴 만도 했고,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나? 딸 가진 죄인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혼수의 예단에 집에 바리바리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당신들은 내 딸을 돈 그 이상으로 보지도 않았지. 우리에게 아픔이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그저 감사하기만 한데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줄 알아?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유림이랑 헤어지겠어요. 전 유림이랑 결혼 마음 먹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림이랑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유림이 없인 안 돼요. 그럼 자네 부모들이랑 인연을 끝내야지. 난 내 딸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안 된다면 헤어지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부모님과 절연까지 하겠다고 하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남편이 절연하겠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곧 빈털털이 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아들까지 잃었다는 게 아마 최고의 고통이었겠죠. 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 사랑해주는 아빠한테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뚝뚝 흘렀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짓말. 내가 왜 저 병자 때문에 내 아들을 잃어야 해?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릴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만 깨어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다 너 때문이라고. 정신 차려요. 당신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거지. 예초부터 당신은 내 돈 보고 그나마 나랑 인석 씨 결혼 허락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니.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남의 아픔을 즐기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 다 벌 받는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 아니 아저씨도 늘 방관만 했죠? 방관자가 원래 더 나쁜 거예요. 당신들한테 받은 상처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들 다신 안 보는 것만으로도 묵은지증이 풀리는 것 같네요. 인석 씨도 힘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물론 남편과 함께 말이죠. 시부모님들은 이 일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뱉은 말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셋집에서 쫓겨난 시부모님은 아버님의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시아버지가 일하려고 했던 곳도 결국엔 못 가게 되었죠. 잔뜩 약이 오른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기물파손죄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다행히도 차량 명의가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 명의로 차를 뽑으신 거였거든요. 정말 모든 게 저희를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당한 시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무시에 대한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정이지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법정까지 가고 나니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는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니? 내가 사람 아픔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인석이 어떻게 키운지 알잖아. 아니요. 전 당신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병자 며느리 늘 창피해할 거잖아요. 말끝마다 병자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꼭 벼랑 끝에 몰려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이제 알아서 살아보세요. 두 분 사진 멀쩡하니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병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죠. 몸뚱이 멀쩡한 분들이. 인석이랑 연락 좀 하게 해줘라. 아니,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아빠 전화도 안 받아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인석이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어쩜 이렇게도 모른 척을 하는지. 내가 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설득해줘.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빌면서 아들과 연락 좀 닿게 해달라는 그 모습을 뿌리치고 전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 제 행복한 것임을 많이 깨닫고 살고 있고 늘 울타리처럼 저희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을 끔찍이도 예뻐해주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지금에서야 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쁜 하루하루입니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늘 모진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지금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미안해할 때가 더 많긴 해요. 저 하나 때문에 그래도 핏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끊어낸 사람이니까요. 평생 저만 지켜준다는 말, 그리고 나 없인 절대 살 수 없다는 남편이 약속을 지켜주어서 또 고맙기도 하고, 이 글을 쓰니까 더욱더 고마워지는 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여 내 스스로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더한 일을 겪어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제 멘탈 성장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콤플렉스가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이걸 이겨냈을 때의 그 쾌감 모두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글솜씨는 없지만 길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족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채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맏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유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낳았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2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지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졌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아,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메모를 딸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온갖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친딸과도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